민주시민타임은 오늘의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책임,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예술은 시대마다 다른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권력을 드러내는 언어였죠. 오랜 세월 동안 미술은 권력자의 의도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조각, 르네상스 귀족의 조상화처럼 예술은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보여주고 그들의 이념을 널리 퍼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대형 광장에 세워진 조각과 벽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권력의 정당성과 이데올로기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예술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술은 더 이상 권력의 언어가 아닌 시민의 눈을 열고 시선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은 어떻게 우리 시민의 시선을 바꿔왔을까요? 교수님, 예술이 시민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화와 시민사회 성장으로 예술가의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권력의 언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예술은 권력의 후원 아래 존재했고 주문자의 의도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시민사회 성장 속에서 예술가들은 점차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실주의 미술입니다. 쿠르베의 돌을 깨는 사람들, 도미에의 3등 열차, 이와 같은 작품들은 그동안 예술이 외면해온 현실이 등장합니다. 화려한 궁정 대신 거리의 노동자와 시민이 예술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또한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은 폭력과 전쟁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인간의 공포와 절망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 시기의 예술은 권력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바라보는 용기를 택한 것이죠. 이때부터의 예술은 권력의 장식이 아니라 현실을 드러내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주의 미술의 등장은 단순히 표현 방식의 변화라기보다 예술가의 태도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술가들은 처음으로 권력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죠. 그게 바로 예술의 자율성을 가속화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술은 단순히 현실을 그리는 것을 넘어 현실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현실 속으로 들어간 예술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전까지 예술이 사회를 바라보는 창이었다면 이 무렵 예술은 사회를 직접 변화시키는 행위로 발전했죠. 특히 1960년대 현대 미술의 흐름 가운데에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한 독일의 예술가 요셉 보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을 개입과 행위를 통한 사회적 의미로 확장하며 사회적 조각이라 불렀습니다. 예술은 작품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실천의 과정이라고 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칠천그루의 떡갈나무입니다. 도시화로 황폐해진 독일 카셀에 그는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칠천그루의 나무가 자라며 도시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예술은 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 예술은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변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행동이 되었죠. 예술은 이제 감상의 대상에서 확장되어 함께 호흡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예술이 사회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이어졌나요? 이제 예술 주체는 예술가 한 사람을 넘어 시민 모두로 확장되었습니다. 예술은 미술관 안에 머물지 않고 거리와 광장,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나왔죠. 이곳에서 시민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예술의 일부이자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퍼포먼스, 공공미술, 참여미술, 커뮤니티 아트 등 예술은 시민과 함께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직접 참여한 예술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공공장소에 세워진 거대한 기둥이로 지역민의 낙서와 기록으로 완성되는 요엔 게르츠, 에스터 샬레프 게르츠의 반파시즘 기념물, 430명의 노인 여성들이 서로 환대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수잔 레이시의 크리스탈 퀼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이 된 안토니 곰리의 원 앤 아더, 그리고 불만을 노래로 바꾼 칼 레이넨 부부의 불만 합창단 같은 시도들입니다. 이런 예술은 더 이상
관람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의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작품들은 예술의 주체가 예술가에서 시민으로 옮겨간 시대상을 보여주는 예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예술은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과 성찰의 공간이자 시민이 변화의 주인공으로 서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의 밀사 속에는 언제나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 등장했습니다. 고대에는 전제군주의 초상이, 중세에는 신의 형상이,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로는 다채로운 권력자들의 모습이 작품을 채웠죠.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예술의 주인공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제 작품 속에는 소수의 권력자나 특권층이 아닌 사회 속 평범한 개인들,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술은 이제 더 이상 멀리 있는 누군가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호흡하는 장이 되었죠. 개인과 사회가 서로를 비추며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주고 사회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눈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는 결국 우리가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고 성찰하고 실천하는 시민의 시간, 민주시민 타임.